그 문제 나갔던 거는 풀어왔나? 윤광이는 못 받았지? 네. 문학적 문제 이따가 세인 선생님이 드릴 거야. 문제도 한번 풀어오고 문학 공부 하다가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시는 다 알고 있니? 제목매가는 수나? 윤광아? 알긴 알아? 학교에서 했으니까 문제 풀려면 그건 개별적으로 질문하자. 알겠지? 수업 그 녹화가 안 돼갖고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은 제일 뒤에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페이지에서는 제일 뒤에 여기 여러분들 페이지의 맨 뒤에 자 여기를 보라고 한 이유는 요 두 단원이 들어가지. 요 두 단원 들어가는 거 맞아? 플라스틱 얘기하고 에어컨 사용 자유랑 네.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없지? 네. 그러면 두 단원에서 읽기 파트하고 하나 있고 토론 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네. 자, 얘네들은 완벽하게 다른 영역이라서 그 영역을 구분을 좀 해야 되고, 자, 읽기에서 자, 요 말 이해 한번 해보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무슨 말이니? 이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여기겠네. 잠깐만. 48페이지니까 여기겠네. 여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이게 무슨 말일까?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이란 건 뭘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일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대? 혹시 기억나? 공부할 때? 그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 내용은 알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읽기 파트라고 해서 독서 파트에서 독서의 유형에 대한 큰 틀이에요. 지금 플라스틱 내용은 그 글 안에서의 내용이고 이 글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 내용, 주제, 뭐 글 자체의 내용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 단원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자, 이 독서 유형이라고 하는 독서 과목에 해당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다.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화된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 되거든.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또 한 축에서 이런 내용적인 측면과 다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이 하나 있고요. 형식, 표현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용을 읽으면,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건 플라스틱은 뭐, 어떻게 쭉 글이 이어지면서 그 내용을 습득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습이 안 돼. 글을 읽는다고 해서. 형식과 표현에 대해서. 이 독서라고 하는 이 글의 유형, 형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때 나오는 이 언어가 뭐냐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예요. 그럼 자, 읽기,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 과정이 생긴단 말이야.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읽으란 얘기예요.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읽으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읽으면서?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여기 첫 번째. 모르는 낱말. 어휘 문제잖아. 어휘. 모르는 단어들 생기지 않아? 네. 있지? 읽다 보면.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그럼 딱 문제가 발견된 거야. 모르는 낱말 딱 만났어.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할 거야? 찾아봐야지. 그래, 그게 해결하는 과정이가. 너무 쉬운 얘기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의미가 애매해. 모호한 문장을 만나. 즉 이거는 의미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문제점이 또 생긴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게 읽기 과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플라스틱 내용과 관련 없어. 이거는 큰 틀, 형식, 유형 이런 거 특징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아무리 읽어봤자 이런 문제들은 대비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세요. 두 번째, 배경 지식도 동원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한 두 문제 정도는 나와요. 요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단계?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옳은 것은 또는 읽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1단원을 다시 한번 쭉 가봅시다. 1단원으로 제일 처음으로 가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 능동적으로 해결하면서 읽기. 자, 여기 내용은 전혀 안 어려울 거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어차피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5페이지 정도이고, 정리된 자료 여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론은 첫 번째, 여기까지. 첫 번째 페이지 서론,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쭉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서론이라고 하는 요런 표현들은 뭐에 대한 얘기니? 서자가 어떤 느낌이니? 처음, 론은? 논. 이게 논자로도 가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 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글은 자연스럽게 무슨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 좀 어려운 말로 논설문이 돼요. 서론, 본론, 결론 나오겠지? 자, 주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주장을 왜 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구나. 특징에 글의 서두에 처음에 질문을 질문 던졌는지 찾아볼까? 어디에 질문 던졌니? 글의 서두에 질문을 던졌니? 첫 번째 줄. 여기. 계속 질문 던지고 있지? 어떤 질문인지 볼까? 오늘날에 이뤘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질문 던졌고.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한다. 플라스틱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럼 플라스틱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질문 던졌지. 자, 그럼 이런 질문의 효과도 정리.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옆에 나왔네. 주의 환기. 자, 그럼 주의 환기 무슨 단어인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의 환기 무슨 말이니? 환기. 좀 공기 좀 환기할까? 이 얘기 아니지? 환기 무슨 말이야? 주의를 불러일으키다. 주의를 집중시키다 혹은 불러일으키다. 이제 관심을 보이게끔 한다. 호기심을 유발한다. 여러 가지 단어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불러일으키다.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질문을 본 독자 입장에서 우리 그래 어떤 시대 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플라스틱은 무엇이다? 자,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짜이면은 이것은 정의 패턴이기도 하죠. 개념을 정의한 거예요. 개념이라고 해도 되고요. 정의라고 해도 돼요. 플라스틱은 무엇이다? 고분자 화합물의 한 종류이다. 정의의 말은 뭐니? 그치? 의미를 정하다. 자, 요것은 무엇이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란 무엇이야? 의미를 딱 정해주는 거.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뜻을 얘기해 줄 때. 자, 이 고분자 물질은 대부분 합성수지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 어떤 단어들? 고분자, 합성수지, 경화제, 중합체, 절연성.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그럼 무슨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라고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왜냐면 문제가 발생했어. 어떤 문제? 어휘가 어려워.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들에 대한 친절하게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찾는 과정을 여기 밑에서 찾아봐. 근데 실제로는 사전을 찾으면서 혹은 검색을 하면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재료 그것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합성수지. 플라스틱은 매우 가벼운 데다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고 여기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특징 얘기해볼까? 매우 가볍습니다.
특징.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습니다. 특징. 빛깔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도 있습니다. 특징. 플라스틱의 특징. 그리고 절연성도 뛰어납니다. 특징.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절연성 무슨 말이니?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이 지금 4개가 나왔네. 저 같은 경우가 항상 이렇게 4개가 뭔가 4개가 잡히잖아?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문제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 출제할 때. 뭔가 4가지가 딱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아무 말 대잔치 하나 넣어갖고 혹은 틀린 거 하나 넣어갖고 플라스틱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알겠죠? 자, 특징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너무 유용하지? 유용한 특징이 보이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된대요. 왜 문제가 될까?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유 나오네요. 잘 썩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플라스틱의 특징이기도 하네요. 이것도 특징으로서 근데 좋은 특징은 아니고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 거죠.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의 기간이 됩니다. 혹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아. 플라스틱 나온 지 얼마나 됐니? 100년 됐나?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지. 아무리 길어도. 근데 500년이나 걸린대 썩는데 500년 뒤까지 누가 이거 본 적 있을까? 썩는 걸? 그냥 추론할 뿐이지. 그래서 몰라. 정확히 알 수도 없어. 즉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딘가 그대로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플라스틱을 너무 쉽게 쓰고 버립니다. 그것이 소탐 대실은 뭘까? 그렇지. 작은 것을 탐하다가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대실하는 게 뭐야? 대실하다. 대실. 여기서는 소탐에 해당하는 건 뭘까? 편히 쓰고 쉽게 버리는 거. 이게 소탐이에요. 그럼 대실은 뭘까? 대실에 해당하는 말. 무슨 문제일까? 대실.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다. 대실한다. 이거는 환경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대실은요,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문단까지가 서론이었고요. 문제 제기를 했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문제가 된다. 환경에 취약하다. 오염을 시킬 수 있다. 썩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편리해서 쓴다.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하는 서론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본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한대. 어떻게?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재활용되겠지. 재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사람들은. 근데 아니래요. 페트병, 요구르트통, 블록, 비닐봉지, 스티로폼 등도 각각 재질 다르고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그 뒤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거 알아? 번호? 플라스틱 용기 뭐 이렇게 음료수병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플라스틱 넘버가 이렇게 삼각형 안에 이렇게 있거든? 되게 많아요, 재질이. 또 무슨 PP 재질인지 뭔지. 자,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세척되지 않은 채 버리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 언제 많이 쓰니? 이런 것들. 배달 용기. 배달시켜서 먹으면 막 떡볶이 같은 거 플라스틱 이렇게 큰 통에 담겨서 오잖아. 그럼 거기에 떡볶이 먹고 나면 그거 아무리 씻어도 그 안에 어때? 색이? 그대로 배어있지. 기억나? 혹시? 경험 있니? 그런 경험들? 그래서 재활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함께 이런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재활용이 떨어진다. 페트병 역시도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떨어진다. 재활용 정도가 높지 않다.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태우거나 매립장. 그거는 수거됐을 때, 수거되지 않았을 때는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어딘가 묻혀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로까지도 떠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정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어들 밑에 감안하다, 정화조, 함지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넘어가서 자, 요게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좀 사건, 우리에게 큰 사건으로 오게 된 계기가 요 사건이에요. 미국의 사진작가 이 충격적인 사건. 플라스틱 섬. 그리고 요 엘버토로스라고 하는 요런 새가 이 뱃속에 플라스틱이 엄청 가득했대요. 자, 그리고 요 미드웨이 섬에는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엄청나게 휩쓸려 온 지금 상황. 여기 플라스틱이 그러면은 물에 가라앉니? 아니지, 둥둥 떠다니겠지? 떠다녀서 요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엘버트로스는 이런 빛깔을 보면서 그것을 꿀꺽 삼키면서 먹이로 착각하여 결국 이렇게 죽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사례 제시. 동물에게 해가 된 사례 제시. 요 문단은 그래서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럼 자, 이렇게 문제에 대한 해가 된 사례를 제시하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어떠니? 심각성이 높아지겠지?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네, 거기에 응. 진상이 났어요. 일로 와. 16페이지 쭉 넘겨서 자, 플라스틱은 또 다른 멸종위기 붉은 바다 거북도 생존을 위협하고 있대요. 그러네. 또 두 번째 예시지.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두 번째 예시. 산란기를 맞은 바다 거북은 한 번에 100개가량의 알을 7번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은 모래구덩이를 나와 이렇게 바다로 갔다가 30년이 지나서 바다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때 확률이 너무 낮네요. 근데 플라스틱이 그럼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 플라스틱은 이렇게 낮은 바다 거북의 생존율을 더 낮추고 있대. 플라스틱 조각, 비닐, 풍선 등의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서 삼키고 맙니다. 거북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예시. 소화되지 않는 쓰레기를 먹은 바다 거북은 당연히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껍질이 약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 이거는 거북이에 대한 영향이죠. 예시 두 번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례 첫 번째 새에 대한 예시, 두 번째 거북이에 대한 예시. 세 번째, 이번에는 어디 사례예요? 우리네 사례네, 우리. 그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네요. 예시 세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라고 해도 되고요. 예시라고 해도 되고요. 자, 뱃머리 돌고래가 바다로 오면서 이 돌고래를 치료해주지만 아이고 죽었네. 그래서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갈라보는 거지. 너무 부족했어. 영양 부족. 그리고 뱃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이 부족하게 된 결과. 그럼 벌써 세 번째 안 좋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뭘 불러일으킨 거야? 심각성. 플라스틱은 점점 우리한테 환경에 대해서, 동물의 이런 삶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쳐. 넘어갑시다.
자, 요 본론에서 마지막 문단, 요 문단 정리하고 있어요.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플라스틱은 새, 바다거북, 돌고래 앞에서 사례 1번, 2번, 3번의 사례로 봤었죠?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자연경관을 해치기도 해. 자,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처음 나왔네. 앞에서 동물에 해를 끼친다는 건 사례로 제시가 됐고, 자연경관을 해치기도 해. 그리고 선박의 안전도 위협하기도 해. 여기서 또 처음 나왔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들의 싱싱한 굴 속에 유입되어 우리의 식탁에도 올라. 우리가 먹게까지도 온대요. 뭐 조개라던가 굴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우리는 그거를 꿀꺽 삼키게 되죠. 결국 누구한테? 동물에게, 자연에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해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단이었네요. 사례로 들었건 동물에 대한 사례였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자연경관, 그리고 선박의 안전, 그리고 인간의 건강까지도 네 가지의 영향력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할까? 지금까지 심각성을 얘기했으니까 예측 한번 해볼까? 뭐라고 주장하겠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고 해야 되겠지? 쓰지 말자라고 하면 어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보자.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시간 만들어졌기 자원이기 때문에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지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어. 길바닥에 나뒹기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다니는 쓰레기로, 매립장이 가득한 쓰레기로 만들고 있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어딘가에 있어. 왜? 플라스틱 만든 지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플라스틱은 썩는 지 최소 500년은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 자, 요때의 질문은 어떤 느낌일까? 강조해 주는 거죠. 뭘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심각성을 강조하는 거지? 심각성 강조해 주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쭉 쳐져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손이 닿는 곳이면 얼마든지 플라스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특히 짧은 시간 이렇게 쓰고 버리는 거는 좀 플라스틱은 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동도 하잖아. 뭐 음료수 마실 때 텀블러 들고 가서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받아서 먹거나 그런 활동들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요 주장, 글쓴이 주장은 자 여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그리고 일회용은 좀 사용하지 말자. 너무 짧게 사용하잖아. 너무 짧게.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도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플라스틱 특성 저번에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을 거야. 매우 가벼워, 모양을 변형하기가 쉬워, 여러가지 빛깔도 있어, 절연성이 뛰어나. 이 특성. 자,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500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어. 그리고 재활용하기 어려워. 이물질도 많어. 그리고 너무 종류도 많어. 원래 제품으로 가기도 힘들어. 그리고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요 사례 세 가지 같이 읽었었고 이렇게 문단 내용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소탐, 대실 무슨 의미인지 꼭 찾아서 어떤 의미인지 연결시켜 주는 거. 자, 요게 본문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배경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었죠. 방법. 이때 방법은 왜 필요하다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왜 발생했어요? 모르는 어휘들 혹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그럼 모르는 어휘들은 앞에서 쭉쭉쭉쭉 우리가 뭐 절연성, 뭐 고분자, 합성수지 이런 단어들이었을 거고, 그리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았을 건 소탐대실하다라는 단어들의 의미는
소탐은 뭐였고 대시로 뭔지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의 방법 하나는 백과사전 도움 됐어. 그리고 요 누리집을 둘러보았어 라고 하는 방법. 뭔가 정보를 더 찾아봤었죠. 정보를 검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에 대한 이런 내용. 문제 제기했고 본론 얘기했고 결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에 줄이자 라는 내용. 여기까지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람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항아리 냉장고도 학교에서 나갔니? 네. 나갔어? 오케이. 항아리 냉장고도 그럼 얼른 가서 보자. 자, 항아리 냉장고에 대한 얘기를 우린 여기 적정기술이라고 얘기해요. 적정기술. 그래서 이 적정기술의 실제 사례를 항아리 냉장고로 보고 있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데, 요 항상 전기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하긴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전기 제품 사용해요. 냉장고 사용해요. 에어컨 사용해요. 세탁기 사용해요. TV, 컴퓨터, 전기 제품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겨? 에너지는 유한해. 유한이라는 단어는 뭐니? 응?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절약해야 돼. 라는 첫 번째 문단을 요약. 그럼 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 얘들아, 모색이라는 단어는 뭐야? 그렇지, 방법을 찾다. 색자가 탐색하다의 색자예요. 그 중 하나가 적정기술이야.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적정기술. 자, 여기서도 적정기술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가 나오고 있죠. 어디에서? 적정기술은 이것이다 까지. 적정기술은 종합적으로 고려된 개발된 기술이다. 자, 적정기술이 그러면 기술력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자, 일어나 빨리. 자, 기술력이 좋다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 적정기술의 의미는 기술력이 좋다가 아니에요. 적정한 기술이다 아니라 이런 것들, 정치, 문화,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이다. 그래서 아주 뭐 첨단 테크놀로지가 뭐 이런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그럼 적정기술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야. 그래, 이 당시 환경을 좀 고려해야 돼. 그리고 자본을 적게 투자하기도 해야 돼. 그리고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어. 자, 적정기술의 그럼 특징 첫 번째 1번, 2번, 3번. 재료 구하기 쉬움. 두 번째, 자본 투자가 적게 듦. 세 번째,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 적정기술에 대한 얘기. 적정기술은 무엇이다? 그리고 적정기술은 이런 장점이 있다. 재료 구하기 쉽습니다. 자본 투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쉽게 배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이제 이 적정기술의 구체적인 사례. 어떤 냉장고? 항아리 냉장고. 나이지리아 교사인 이 사람이 개발한 항아리 냉장고 적정기술 사례 1번. 자, 냉장고가 없는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한대요. 밑에 볼까? 어떤 느낌인지?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채웁니다. 여기 모래겠네요.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나면 채소나 과일 등으로 천으로 덮습니다. 여기 천이 덮여 있네요. 그러면 이 물이 증발하면서, 얘들아, 물이 증발하면 어떤 역할이 있니? 물이 증발하면 그렇지, 열을 내려주지. 그 주변에 있는, 왜냐면 열을 뺏어서 자기가 증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요 항아리 안의 기온은 어떻게 돼? 항아리 안의 기온은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열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 적정 기술. 아주 뭐 최첨단의 기술이니? 아니지. 그럼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 돈 많이 드니? 아니야. 자본 투자 적게 들어. 재료는 항아리 2개에 물과 모래만 있으면 되지. 얼마나 쉬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의 예인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냉장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어디에 쓰기 편하냐면요.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혹은 없을 때. 음식물,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쓴대요. 용이었어요. 왔어? 영민아, 이리 와. 안녕하세요. 앞부분은 녹화해놨어. 네. 올려놓게. 그래서 실제로 3일밖에 안 되는 요 호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몇 배가 뛰었니? 7배나 뛰었네. 이러면 안 쓸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이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관할 수 있으면은 또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냐면, 토마토를 수확해갖고 원래는 3일 안에 다 팔아야 되거든? 근데 조금 더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23페이지야. 23페이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수입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역할도 해요. 자, 여기서 항아리의 원리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항아리와 항아리,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덮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부터 이제 요거는 구조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는 요 항아리 냉장고의 구조였고, 두 번째는 원리. 어떤 원리가 있어?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단열 작용을 합니다. 단열. 무슨 말이야?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보면서 우리가 읽는 거. 그게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내용이 전혀 안 어려워, 사실. 아까 플라스틱도 그렇고, 지금 요 항아리 냉장고도 그렇고, 문제는 안 어렵지만 항상,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린 뭘 해야 된다고? 문제 해결 과정. 자, 외부의 열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물은 증발하기 때문에 열을 빼앗습니다. 원리죠. 그래서 덕분에 항아리 안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 그리고 구조. 자, 또 다른 예로는, 또 다른 예니까 예시 몇 번째?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사례. 앞에서도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사례 3가지가 나왔어요. 동물들에 대해서. 여기도 적정 기술의 사례 두 번째가 나오고 있네. 오염된 물 정화할 수 있는 정화 장치래요. 라이프 스트로. 빨대처럼 생긴 이 라이프 스트로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간이 정화 장치를 통과하면서 깨끗해져 오염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그 역할 혹은 물을 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써줬네요.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식수를 길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큐 드럼이라는 물통도 있습니다. 그럼 큐 드럼이라고 하는 거는 또 세 번째 예시지? 사례 세 번째. 구체적인 어떤 원리를 우리가 막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사례 제시.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온 거는 항아리 냉장고. 큐 드럼은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통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엮어서 물통을 굴리면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그치? 이 안에 뭐가 들었다고? 물. 그래서 물을 멀리서 가져와야 될 때,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적정 기술에 대한 3가지 조건이 있었지? 적정 기술에 대한 3가지 조건. 첫 번째, 재료 구하기 싫어야 돼요. 두 번째, 자본이 많이 투자되면 안 돼요. 세 번째, 누구나 쉽게. 아까 앞부분에서 여기 정리했었지? 적정 기술. 재료 구하기 쉬워야 돼요. 자본 투자가 적어도 돼요. 쉽게 배울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뭐 빨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큐 드럼이라고 하는 물통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적정 기술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기술이 아니라 그냥 그 현지에 맞게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여기서도 세 가지 발명품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마지막. 자, 이와 같은 적정 기술은 사실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적정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활용됐던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과거의 예시지, 이거는? 과거의 예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흙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예시지만 사례 네 번째로 정리해 주세요. 사례 네 번째. 과거부터 이어진 사례.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 우리가 최근에 앞에서는 3개,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온 사례. 그럼 과거부터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한 거라고요?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 결과물 생각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적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물통도 맨날 생각을 해봐봐. 낑낑낑낑 들면 힘들잖아. 그럼 조금 고민을 해본 거야. 아씨,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쉽지? 굴리면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바로 적용한 게 아까 퀴드럼이랑 물통이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감시관을 좀 갖고 있으면 좋아요. 자, 흙으로 만든 벽돌을 두껍게 쌓고 천장을 높인 다음 창문에 꼭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깥 온도가 40도가 넘는 더위에서도 실내는 시원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까지. 여기서는 어떤 흙벽돌로 집을 지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앞부분은 구조였고 뒤에는 원리네요. 원리는 간단하다. 어떤 원리인지 한번 읽어보자. 단열 요도가 큽니다. 단열, 열을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차단합니다. 대류현상, 대류현상이라는 단어는 뭐니? 공기가? 그리고 순환하는 현상이지? 그치? 이용하여 더운 공기가 위쪽에 있는 창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걸어놓은 호리병 속의 물은 실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기화됩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무슨 원리야? 열이 기화되는 원리지. 그럼 기화가 될 때 어떻게 한다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떨어진 공기에 좀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밑으로 가라앉지? 사람들이 위에 매달려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이런 현상. 자,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시원하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적정 기술 사례 네 번째. 근데 이 사례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준 사례예요. 조금 내용이 달랐었죠. 그래서 대류현상은 뭐였다? 상변화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얘들아,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는 것도 문제 해결 과정이었어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방법이에요. 좀 문장이 어렵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방법. 근데 이때 문제 해결 과정이란 건 뭐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때는 이해하기 쉽게,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이거 되게 과학적인 원리를 여기서 우리한테 준 거잖아. 대류현상이라고만 얘기했지 대류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아까 만난다고 했었어? 첫 번째는 어휘 문제, 두 번째는 의미 문제. 어휘를 모를 때는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동원하면 되는 거지. 어휘 검색해보고 의미를, 배경 지식을 우리가 검색해보면서 그런 읽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검색하면 되겠지, 누구인지. 이것도 문제 해결 과정, 첫 번째 어휘에 대한 거. 이런 사람도 이글루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요, 이런 집이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빙판에다 짓는 거. 요 집. 되게 예쁘게 지었다. 이거는 엄청 예쁘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보자. 자, 주변에서 재료 쉽게 구할 수 있어. 당연히 적정 기술의 예시. 다섯 번째 예시네. 눈을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다져서 둥근 반원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부 벽에 물을 흠뻑 뿌려주면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한대요.
자, 그 결과 내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실내가 따뜻해지는 원리. 겨울에 눈이 내리면 다른 날보다 포근하다는 느낀 것도 이런 느낌의 우리의 경험까지 되겠지. 눈이 내리면 다른 날보다 온도가 좀 추운 느낌이야, 따뜻한 느낌이야? 따뜻한. 우리 눈이 이렇게 내리면 좀 막 춥기도 하지만, 사실 어떨 때는 춥기도 하지만 적정하게 눈이 내리면은 거기에 열이 이렇게 많이 열을 방출을 시켜갖고 우리한테 좀 따뜻한 느낌이라고 한대요. 자, 물은 얼 때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학적 원리, 그렇죠? 그래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날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요 원리고요. 요거는 이글루의 원리였고, 여기는 그 열 방출의 원리지. 과학적 원리, 열 방출해주는 뭐가 될 때? 얼 때. 물이 얼 때. 그래서 눈 내리면 좀 따뜻해지고 비 내리면 좀 춥다라고 해, 보통. 어저께인가 우리 비 내리지 않았니? 지금도 비 오고. 그럼 이제 조만간 날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따뜻해질까 추울까? 추워지지 않니? 이게 불변의 법칙이랄까? 이번 주 목요일날 뭐가 있어? 이번 주 목요일날 학교 가? 안 가지, 그치? 수능. 수능이 있어서 수능 날은 그렇게 춥댄다. 무조건 춥댄다. 지금까지 따뜻한 수능이 없었다. 아마 여러분들 3년 뒤 수능도 추울 거예요. 자, 이처럼 과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정 기술이 과학에도 숨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 생각이죠. 사고라는 단어는 액시던트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삶을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찾아보자. 권유하면서 끝났네. 권유. 뭐뭐 해보자 라고. 다른 사람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글은 주장하는 글 같니? 설명하는 글 같니? 설명하는 글일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좀 보였지만 여기서는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뭐 해보도록 하자라는 약간의 권유도 들어갈 수는 있어. 설명문이지만. 알겠지? 그래서 적정 기술이 발명품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5개.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의 원리까지도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형태는 구조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리 얘기해주는 부분이었다. 이 적정 기술에 대한 내용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용은 안 어려워.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읽기 과정 점검. 왜냐면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모르는 단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미가 애매할 때 배경 지식 활용하는 방법. 의미가 애매할 때.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한다. 이거는 주장. 이건 주장하는 글일 때. 그리고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요거는 방법이고. 자, 첫 번째, 이 두 번째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라는 게 문제 발생. 또 의미가 애매하면 문제 발생. 그럼 자, 어떻게 해결하라고? 사전을 찾거나 문맥 고려. 글에 나타난 정보 배경 지식 활용. 이게 방법이라고요. 자, 요 문제가 나와요. 요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알겠죠? 요거 눈에 한 번씩만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자, 요 관련된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 볼 거고요. 그리고 앞에 지난 시간에 뭐 문학 문제 풀어온 것도 세인 선생님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요 1단원 수업은 여기까지.